오늘도 토요 랭킹쇼 4분과 출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존의 낙마 제로 기조로 알려졌던 민주당이었는데 과연 내각 후보자들 중에 낙마자가 있을 것인지 주목이 됩니다. 여론 추이를 지금 살피는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죠.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보고요. 이제 한두 분 정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관심들을 주목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제기됐던 의혹이 해명된 측면들도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또 후보자도 있고 그것이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쭉 제기된 문제점 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청문회에서 이거 쭉 종합 보고 드리고 그러면 당면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지침을 주시면 저희가 뭐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됐다면서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감자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말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번 주말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강유정 대변인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원래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얘기한 거는 오늘 보고가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또 하루가 좀 미뤄진 듯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괴물 폭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정이 아무래도 조금 하루 정도 늦춰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상호 정무수석 이야기와 지금 원내대표인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좀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상호 수석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가 있다고 했는데 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낙마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낙마 없다는 게 옛날 코미디에 연구 없다 갑자기 저는 이게 생각이 나는데 연구가 있는데 연구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낙마할 후보가 있죠. 지금 강선우 후보자라든지 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갑질 문제라든지 특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도 심지어 나이스라든지 법정 초중고 법정 교육 일수도 모른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들끓고 있는데 김병기 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그게 설마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때까지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약자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어떤 민주당의 그런 모습이 완전히 거짓말이고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갑질 정당이다. 그런 이미지가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여론을 잘 판단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인원들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이 18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5명의 임명안을 제가 한 겁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등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명안을 제가 했는데 이제 나머지 장관 후보자가 남은 상황이겠죠. 여당인 민주당에선 낙마 없이 계속 갈 것이다. 이런 기류가 읽히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한 분은 인천 결과를 채택해두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 분은 긍정적으로 특별한 결격에 이를 정도에까지 그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 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내린 결론을 뒤바꿀 만한 정황을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명 철회라든지 자진 사퇴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서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에 대해서 최종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여가위 위원들이 청문회에 성실히 임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 국회 교육위 위원들은 이진숙 후보자가 사과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최 교수님. 근데 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낙마 없이 그대로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사실상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조율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낙마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대통령실과 교류가 있었다라고 보지 않고요. 예. 이제 여당이잖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으로 본다면 여당이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대통령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첫째는 이진숙 후보자는 저는 자진 사퇴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사퇴해야 봅니다.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보인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 표절 문제도 표절 문제지만 업무 역량에 있어서 사실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업무 역량이 있는 걸로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사람이 교육부의 수장이 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교육부는 교수들이나 대학의 연구 윤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논란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 수장이 된다는 것이 과연 교육계나 대학에 어떤 사인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한다면 더 이상 부담 주지 말고 저는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강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저는 그 갑질 의혹보다도 본인의 이제 해명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저는 좀 거짓 있다고 해명 논란이라든지. 그런 논란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요. 예.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고민하면서 여론 추이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또 참모들이 조언을 하지 않겠죠.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소통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예. 이진숙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게 맞고 강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고심 끝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언급된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뿐 아니라 정동영, 김영훈, 권오을 장관 후보자 이 5명을요. 무자격, 오적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퇴를 촉구를 하는 건데 박민영 대변인님, 예. 사실 근데 5명 낙마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두 사람에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양상이기는 하지만 네네. 그렇다라고 해서 나머지 후보자들이 모두 다 적격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 저기 나와 있는 분들을 보면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북관의 문제가 좀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또한 김영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그 전 위원장의 추도식에 가겠다라고 했다가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민노총 간부 출신인데 과연 그 노사 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되는 고용노동부의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업무상에 좀 하자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또 이제 권오을 후보자도 본인을 포함해서 6촌 이내의 국가유공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지금까지의 유일한 그런 보훈부 수장 자리에 지금 오르기 직전인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지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군소 야당인 입장에서 견제를 하되 여당에 협조를 하는 그런 절충안을 찾고자 했을 때 적어도 2명 정도는 낙마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강선우 후보자까지는 대통령실에서도 좀 전향적인 전폭적인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 강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가부 장관이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한부모 가족 어떤 피해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여성들을 만나 사회적 약자들을 또 돌보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작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자신이 위력 행사를 해서 갑질을 했던 보호자진들에게 법적 조치를 안 할 것이냐라고 그 물음에조차도 명심하겠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예. 절대 안 하겠다라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좌진들이 공포심을 느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여가부 장관 역할을 했을 때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면밀하게 숙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후보자에 대한 직격 더 이어주셨습니다. 이 당초에 일부 후보자 논란이 커지면서 낙마가 전망이 됐지만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강행 기류가 읽히는 데는요 지지율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주 지지율도 나왔는데 후보자들 논란이 계속됐지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홍 전 의원님, 네. 이대로면 좀 전원 임명을 해도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지율을 잘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지율이란 게 지금 현재 집권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특히 우파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잘 참여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너무 좀 믿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지지율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미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청문회 과정에서 일어난 몇몇 어떤 논란 자체가 지지율에 아주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후보자까지도 국민들의 일부 비판, 특히 야당의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어떤 국민 소통, 그다음에 야당 협치가 완전히 허언이었구나, 거짓말이었구나, 빈말이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후폭풍이 있어서 지지율에 저는 변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율을 단순하게 믿고서 임명을 강행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 구체적으로 보면 인사 문제,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5%포인트 더 부정평가를 하게 된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은 건데요. 성치훈 부의장님, 예. 이건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 아닙니까? 감안해야죠. 대통령실의 종합보고에 저런 지지율도 분명히 보고가 될 겁니다. 인사 문제 예. 관련된 부정된 평가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분명 함께 보고가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높은 지지율은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하는 데 강행하는 데 쓰도록 높은 지지율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되는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많거든요. 뭐 검찰 개혁을 비롯해서 아마도 거센 저항이 있을 개혁 과제들을 할 때 저런 높은 지지율이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인사를 강행하는 데 저런 지지율을 써버린다? 그럼 전 나중에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애로사항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아까 최 교수님께서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호 후보자 말씀하실 때 저는 강선호 후보자의 결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실에서도 밝혔듯이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는 연이 하나도 없어요.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사입니다. 근데 예. 강선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대변인으로 임명했었고 그리고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좀 본인이 결단을 하고 지지율에 부담을 안 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 우리 민주당이 지금 가장 최우선 영순위 목표라고 있는 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좀 결단을 내려주면서 대통령이 부담을 안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후보자들의 결단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 전국을 거치면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라디오 방송에서 내놨던 발언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강요를 임명할 땐 이른바 물소대 전략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데요. 물소대들이 악어가 득실되는 강을 건널 때 작전이 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건너가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건데 박민영 대변인님. 예. 지금 이번에도 좀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경향성이 조금 보이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언론과 여론이 소화할 수 있는 하루의 이슈의 총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문제 같은 특히나 이런 것들은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결함을 넘어서 나 또는 내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이슈들에 갇혀서 다른 후보자들의 부적격 사유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명 이상의 후보자들의 부적격성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현실적으로는 2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명이 낙마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가 사실상 좀 감춰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던 그런 물소대 전략이 통했다라고 하면 통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진숙 후보자를 처음에 지명을 했을 때도 논문 표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도 많은 낙마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 전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터링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지명을 강행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일종의 제물로 바쳐서 다른 후보자들을 다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마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부적격 후보자를 국민들이 사전에 필터링 될 수 있었던 것들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이 국력을 낭비하는 것도 전 대단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3년에 국회의원 신분을 앞세워서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 이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 관계자들이 PCR 결과를 받고 오셔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강 후보자가
나 국회의원이야. 보건복지위원이라 이 병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이상한 방침에 대해 모두 알리겠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최 교수님, 물론 이제 강 후보자는 뭐 당시 면회가 아니라 예방접종 맞으러 간 거다 뭐 이런 취지의 해명을 하긴 했는데 좀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가 그렇게 했다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건 네. 이제 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증거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보도된 대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건데 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강선우 후보자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저거에 대한 어떤 다른 증거들이나 다른 어떤 제시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직접 나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증명이 좀 되지 않겠어요? 예. 저는 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결론을 내리기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다. 왜냐하면 뭐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을 이용해서 절차와 어떤 해야 될 일들을 다 무시하고 가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강선우 후보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혹이니까 앞으로 수사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좌진과 의원 관계를 떠나서 상급자와 하급자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갑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질은 앞으로 우리 사회 내에서 점차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보좌관 갑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건데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갑질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갑질은 없어져야 할 관행이다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홍 전 의원님. 네. 윤호중 후보자가 사실 5선 의원이기도 하지만 보좌진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발언이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민주당의 보좌관 출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에 특히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윤호중 지금 장관 후보자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들이 바라보는 또 시간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통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을지로위원이라든지 을을 이제 보호하겠다는 그런 어떤 정책을 많이 해 왔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를 지나치게 감싸다 보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그런 어떤 일들이 다 이제 파묻혀버리는 하나의 어떤 위선이고 그게 하나의 어떤 정략적인 어떤 행동에 불과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병원 관계 같은 경우도 관계되는 병원 관계자들이나 또 간호사가 강선우 의원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뭐 울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의혹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사실인 것 같고 그 이외에도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강선우 후보자의 이런 어떤 갑질 사례가 비단 보좌관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의 좀 본질적인 좀 어떤 그런 어떤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돼서 사실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그 피해가 민주당 전체로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살펴보시죠. 오늘 이 자리에서만 해도 이 전문성 논란을 지적을 양측에 해주셨는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당시에 받았던 쪽지가 또 논란입니다. 일종의 이 보좌진이 건넨 컨닝 페이퍼가 노출이 된 건데 보시면 제일 아래에 동문서답, 곤란한 질문에는 동문서답을 하라 이런 지침이거든요. 성추윤 부의장님. 예. 이건 좀 너무 황당하던데요. 사실 저 부분이 가장 좀 타격이었죠. 왜냐하면은 이 논문 표절이나 제자 논문 가로채기 같은 경우는 이 사회과학 쪽에서 공부하셨던 분들 아니면 학계 관행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공계 이런 시스템, 뭔가 집단 연구 시스템을 좀 들었을 때는 좀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그런 논란을 차치하고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교육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거 너무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청문회 과정에 나올 정도로 너무 후보자가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해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저런
쪽지가 드러나고 동문서답하라, 시간을 끌어라,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저는 만약에 그 말씀드렸던 그런 논문이나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해결을 하고 현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잘 보여줬다면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현안에 대해서 심지어 그 자녀를 공교육을 시키지 않고 유학을 보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공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런 다른 자질 문제 이런 것보다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도 문제가 가장 큰 타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